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또 엄청난 올인원 파워뱅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바로 에코플로우사의 델타2 맥스라는 제품인데, 자,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엄청 크죠. 사이즈가 큰 만큼 용량도 엄청나게 큰 녀석이고요. 그리고 성능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왔던 대부분의 제품들보다 성능이 월등히 뛰어난 녀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품을 한번 속속들이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이 에코플로우 델타2 맥스,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제품의 용량은 2048W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올인원 제품들 중에 용량이 엄청 큰 녀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12V 기준으로는 약 160A 아우어 용량의 배터리가 되고요. 그리고 내부에는 순수 정연파 2400W의 인버터가 들어가서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대부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 중에 하나인 빠른 충전인데요. 우리가 AC 전기를 이용했을 때는 약 1시간 만에 약 80%까지 충전이 가능하고요. 또 태양광 충전을 1000W까지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저전력으로 충전을 해야 될 때는 전력을 줄여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충전 방식대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전에 대한 특화 기능이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출력 같은 경우는 DC 기기들은 전부 다 사용을 할 수 있고, AC 전기 같은 경우는 최대 2400W까지 사용 가능한데, 에코플로우만의 기술 X 부스터라는 기능이 들어가서 약 3100W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올인원 파워뱅크 중에 출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전과 출력에 대한 부분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진 파워뱅크인데,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배터리의 용량을 확인하고 온도를 확인하고 또 출력되는 출력량이나 충전되는 충전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에 이어서 또 와이파이를 이용한다면, 우리가 인터넷이 되는 환경 속에서 이 파워뱅크를 사용한다면 외부에서도 전용 앱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캠핑카가 저기 멀리서 태양광 충전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는 도중에 얼마가 충전되고 있는지 외부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과 출력을 전용 앱을 통해서 정말 손쉽게 확인하고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방금 간단하게 말씀드린 내용 위주로 해서 이 제품을 외관부터 실제 성능까지 제대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을 살펴보자면 가로로 좀 긴 스타일이고, 가로 길이는 49.7cm, 높이는 30.5cm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디스플레이와 USB 단자, C타입 단자를 사용할 수 있는 DC 단자들이 있고요. 뒤쪽으로는 220V 소켓 4개와 또 시거 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단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충전 단자가 있는데, AC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단자, 그리고 또 DC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함께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와 리셋 버튼도 함께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폭 같은 경우는 약 24cm 정도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올인원 파워뱅크 중에는 사이즈도 작고 무게도 가벼운 편입니다. 에코플로우 델타2 맥스의 무게 같은 경우는 약 23kg가 나가는데요. 양쪽으로 이렇게 편하게 좀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어서 이동 시에도 들고 이동하기에도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올인원 파워뱅크를 많이 사용해봤지만 이 정도 용량의 이 정도 사이즈와 무게는 상당히 작고 가볍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코플로우 델타2 같은 경우는 편하게 좀 이동을 하고 편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용량 올인원 파워뱅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충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별도의 충전기가 필요하지 않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런 대지코 전기선 있죠. 자, 이 선을 여기에 꽂아만 주시면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충전기를 찾을 필요도 없고 간편한 충전이 가능해요. 자, 충전기를 꼽았더니 약 2000W가 넘는 전류값으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26분이면 충전이 완충이 된다고 표시가 되고 있죠. 63%에서 100%까지 26분이면 완충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배터리를 0%까지 사용을 하고 100%까지 한번 충전을 해봤는데 1시간을 충전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이 충전이 됩니다. 이렇게 빠른 충전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캠핑을 가기 전날 미리미리 충전을 할 필요가 없이 당일날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만 충전하면 100%로 완충시킬 수 있으니까 충전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 위쪽에 작은 똑딱이 버튼이 있는데, 자, 이 똑딱이 버튼을 옆으로 이동을 시키면 충전 전류값이 줄어듭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2000W로 충전하던 충전 전류값이 지금은 486W, 약 500W로 낮게 충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캠핑장에서 보통 600W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2000W를 꽂아버리면 전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캠핑장에서 허용되는 전류값으로 맞춰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버튼을 변경하고 난 후에는 앱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전류값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요. 200W부터 2400W까지 앱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전류값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편하겠죠.
그리고 구성품으로 제공된 시거포트 충전기를 이용해서 차량에서도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두 개의 단자 중에 아무 곳에나 단자를 꼽고 차량에 시거잭을 연결을 하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거포트로 충전을 했을 때는 느리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 차량에서 이동을 하면서 좀 빠른 충전을 원할 때는 주행 충전기를 함께 사용하시면 좀 더 빠른 충전이 가능합니다. 자, 이쪽에 있는 DC 단자 같은 경우는 11V부터 60V까지 자유스러운 전압으로 입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도 바로 연결만 하시면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서 충전이 가능하고요. 주행 충전기도 마찬가지로 11V부터 60V 사이에 DC 전기를 입력으로 주면 이 단자를 통해서 주행 충전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쪽으로 태양광 패널을 동시에 2개까지 연결을 할 수 있는데 최대 1000W까지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로도 정말 높은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C 전기와 이 태양광 패널을 동시에 충전하면 최대 40분 만에 한 80% 정도가 충전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높은 입력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코플로우 델타2 맥스 충전에 대한 부분은 정말 만족스러운 부분이에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편하게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충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출력 단자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파워뱅크 전면에는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 DC 기기들을 충전할 수 있는 단자들이 있는데요. 자, USB 포트가 4개가 있고요. C타입 포트가 2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검정색의 USB 포트 같은 경우는 5V 전용입니다. 5V 2.4A까지 충전이 되는, 그래서 각 단자별 12W씩 총 24W를 충전할 수 있는 단자고요. 그 옆쪽으로 파란색 USB 단자 같은 경우는 급속 충전 단자입니다. 우리가 제품에 따라서 5V 출력을 하기도 하고요. 9V 출력, 그리고 12V 출력까지 각 단자별 최대 18W까지 2개의 단자를 해서 36W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USB 단자예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C타입이 2개가 있는데 최대 100W까지 사용 가능한 C타입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100W를 사용하는 제품이 많지는 않지만 드론 배터리나 또는 노트북을 충전을 할 때 높은 출력의 C타입은 정말 빠른 충전을 지원하고 편리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USB 단자가 이렇게 2개가 나눠진 이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 중에는 5V 전용 제품이 있습니다. 급속 충전 단자로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사용하는 제품 중에 이렇게 5V 전용 충전 제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USB 단자에 꽂았을 때는 충전이 됩니다. 하지만 C2C 케이블로 연결을 하면 이쪽 C타입에 연결을 해도 충전이 안 돼요. 이렇게 어떤 제품은 5V 충전 단자만 사용하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5V 전용 USB가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이 급속 충전 단자로 연결을 하면 자동으로 인식을 하지만 간혹가다 정말 5V만 인식하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5V 전용, 5V, 9V, 12V 자동으로 인식하는 급속 충전 단자, 그리고 C타입 최대 20V까지 사용할 수 있는 C타입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든지 다양한 충전이 가능해요. 여기에 있는 단자로 충전 못하는 제품은 없겠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C타입 같은 경우는 100W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100W가 출력이 되는지 한번 충전을 해볼게요. 자, 어떤 제품이든지 100W로 충전이 되는 건 아닙니다. 100W 충전을 지원하는 케이블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하려는 제품이 100W 충전을 지원하는 제품이어야지만 100W 충전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C타입 단자를 꽂아보면 충전을 시작합니다. 자, 지금 드론 배터리 충전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소비 전력이 올라가고 있죠. 자, 충전이 되면서 지금 102W까지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0W가 이 C타입 단자에서 실제로 출력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빠른 충전이 가능하겠죠. 충전이 되고 있는 케이블을 살펴봐도 실제로 100W가 출력이 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죠.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 중에 이렇게 실제로 100W 출력이 되는 C타입 단자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에코플로우 델타2 맥스 같은 경우는 정확히 100W가 출력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C타입 단자 같은 경우는 2개가 있는데 각자 100W씩 사용할 수 있는 단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좀 높은 전력의 충전을 한번 해볼게요. 동시에 다른 제품을 충전을 하면 자, 이렇게 100W에서 추가로 더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각 단자마다 100W씩 충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이 높은 전압을 사용하고 또 높은 출력을 사용하는 제품들을 동시에 충전하기 너무나 편리합니다. 100W까지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드론 배터리 3개를 충전하는데도 정말 빠른 시간에 충전이 돼요. 동시에 6대까지 충전할 수 있는 이 DC 단자, 정말 출력부터 단자 구성까지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기 뒤쪽으로 이렇게 C가 포트가 하나가 있는데 이 C가 포트는 12.6V의 출력을 내고요. 최대 10A, 약 120W 정도의 출력을 내는 시거포트 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냉장고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겨울철에는 120W 미만의 전기장판을 연결해서 사용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가포트로 이용하는 선풍기라든지 기타 DC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단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DC 단자가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DC 단자 같은 경우는 함께 제공되는 이 DC 잭을 이용해서 조명이라든지 3A 미만의 제품들을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크게 많이 사용은 하진 않지만 간혹가다 우리가 이런 잭으로 생긴 조명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220V 단자, 우리가 올인원 파워뱅크를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내부에 순수 정연파 2400W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2400W의 전격 용량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에코플로우반의 기능, 엑스부스트 기능이 들어가서 최대 3100W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실제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플로우 델타2 같은 경우는 여기에 220V 콘센트가 4개가 있는데요. 내부에 2400W라는 인버터 용량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4개의 단자를 합산한 총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자에서 만약에 1500W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3개의 단자를 합산을 해도 최대 900W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총 전력 2400W 내에서 4개의 단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2가지의 인덕션, 자, 이 제품들로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코드를 꼽으셨다면 여기에 있는 인버터 스위치를 켜주셔야 작동이 됩니다. 자, 현재 2개의 인덕션을 연결을 해놨는데 먼저 하나씩 소비 전력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쪽에 있는 인덕션 같은 경우는 최고로 켰을 때 자, 1684W, 약 1700W를 소비를 하고요. 여기에 있는 인버터 같은 경우는 보시면 960W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00W와 900W,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격 용량 2400W가 넘어가죠. 그럼 이 2개의 인덕션을 구동을 했을 때 2600W가 넘어가기 때문에 2400W로 맞춰서 한번 물이 끓 동안 잘 작동을 하는지, 전격 용량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먼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인덕션을 켜주면 지금 보이시는 대로 966W를 소비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 있는 인덕션을 단수를 올려가면서 2400W를 한번 맞춰 볼게요. 자, 지금 2200W죠? 자, 2400W가 넘어갔습니다. 현재 2419W로 작동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2개의 인덕션에서 과연 물이 끓을 때까지 작동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3분 정도가 지나니까 물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자, 인덕션으로 물을 끓이니까 정말 빨리 끓죠. 자, 현재까지도 2419W로 너무나 작동이 잘 되는 모습입니다. 이 제품의 전격 용량인 2400W 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리를 하거나 야외에서 파워뱅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을 끓이거나 인덕션을 이용할 때 정말 편리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2400W를 출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드라이기를 연결을 해서 한번 추가로 작동을 해 볼게요. 먼저 차가운 바람 1단을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기 1단이 200W가 넘어가는데 방금 2400W 가까이 쓰던 전력을 이 제품을 사용을 했다면 2600W가 나와야 되는데, 자, 전력을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2400W가 넘어가더라도 2400W를 맞춰서 사용하는 느낌입니다. 자, 그럼 따뜻한 바람 1단까지도 한번 틀어 볼게요. 차가운 바람, 따뜻한 바람. 자, 너무나 높은 전력이라서 이렇게 오버로드로 전력이 너무 높다고 차단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는 고장난 게 아닙니다. 차단이 됐을 때는 뒤쪽에 인버터 스위치가 꺼졌어요. 이때 스위치를 다시 켜주면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드라이기 따뜻한 바람을 1단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방금 보이시는 것처럼 623W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2400W 출력에서 600W, 대략 3000W가 넘어가니까 차단이 되는 거예요.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전력이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자동으로 차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에코플로우 델타2 맥스 인버터 성능은 처음 테스트 해보는 건데 보이시는 대로 2400W 전격 용량은 너무나 사용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엑스부스트 기능, 제 성능을 좀 뛰어넘는 기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3000W를 꾸준히 지속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순간적으로 우리가 전력이 넘어가는 제품들, 짧은 시간을 사용하는 제품들은 어느 정도의 전력이 넘어가더라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 제품을
3000W로 지속으로 사용하려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전격 용량인 2400W 미만으로 사용하시면 인버터 성능에는 전혀 문제 없이 너무나 잘 사용할 것 같아요. 출력 너무나 잘 나와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앱을 이용한 사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면 에코플로우라는 앱이 있는데 우리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모두 다 사용 가능한 앱이고요. 자, 저는 아이폰에서 이 에코플로우 앱을 실행을 시키면 에코플로우 파워뱅크가 연결된 목록이 나오는데요. 델타2 맥스라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배터리의 잔량이 나오고 입력값, 출력값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 전력을 표시를 해주니까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느 정도 충전이 됐는지 확인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스위치 버튼이 있는데 AC부터 DC까지 핸드폰 앱을 통해서도 스위치를 켜고 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외부에서도 이렇게 스위치를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잔량 버튼을 누르면 배터리 내부 온도가 표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전을 할 때 배터리의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설정 버튼을 누르면 AC 충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앱을 통해서 200W부터 2400W까지 내가 원하는 전력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활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면 너무나 편리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차량에서 사용하는 시거잭 충전도 4A부터 8A까지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때 AC나 DC, 시거포트 같은 경우 자동으로 차단이 되는 시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너무나 좋은 기능이죠. 차량에 이렇게 파워뱅크를 가지고 다닐 때 만약에 와이파이가 연결이 됐다면 외부에서도 이 파워뱅크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라우터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 라우터를 켜놓으면 파워뱅크와 서로 와이파이로 연결이 돼서 내가 외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제어나 모니터링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에코플로우 델타2 맥스 올인원 파워뱅크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올인원 파워뱅크 중에 좀 가볍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제품 중에 가장 용량이 큰 녀석이 또 출력이 제일 잘 나오는 녀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출력 좋은 올인원 파워뱅크를 찾으신다면 에코플로우 델타2 맥스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